마켓 공감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마켓 공감에서는 한 주제를 설정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해보고요. 여러분의 의견까지 들어보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들 소개부터 해드립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 와운에서 황성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전반적인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선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그리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2000선인데요. 2000선을 회복했다가 다시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000선 그렇다면은 안착 남은 연말 동안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먼저 궁금하네요. 네, 올 들어서 세 번째 2000포인트 위에 이제 올라타는 그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12월 한 달 동안의 그 흐름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훨씬 견고하게 잘 올라오는 그런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당초 우려됐었던 미국 재정절벽과 관련된 그 노이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좀 내성을 보인 그러한 어떤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난주 후반에서부터 미국 증시에서부터 그 관련 이제 노이즈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요게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2000포인트 안착에 대한 일종의 걸림돌로 작용될 여지가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 상황상에서 놓고 보면요, 주 초반 시점에서는 2000 위에 안착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은 변동성 속에서 2000 수준에서의 어떤 이제 잠재적인 매물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소화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주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이 재정절벽 협상과 관련된 일종의 좀 마지막 그 타협 시도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증시가 그 위에 올라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아래쪽으로 좀 밀리면서 대략 1950 정도 수준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좀 시장에 대처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양쪽의 가능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정도로만 좀 인지를 하시면서 시장 대처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미국의 역시나 재정 절벽 이슈에 따라서 이 2000선 안착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대외적인 변수가 이렇게 큰 걸림돌이 되는 가운데 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2000선에 가까워지거나 2000선을 조금 넘어가면은 펀드 환매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00선을 넘어서면서 정고점을 뚫을 때는 그 지금까지 증시를 살펴보면은 기관의 역할보다는 외국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 여건을 보면 개인들도 이제 매수 여력이 약화된 가운데 펀드 환매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2000선을 안착하려면 2000선을 안착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려면은 외국인 선호주 위주로 이제 그 공략을 나가는 게 좋고, 고점 돌파를 시도했을 때 기관들의 매매 행태를 지금까지 쭉 살펴본다면은 지수가 고점 부분에 이르렀을 때는 단기 매매로 방향성 없는 매매를 많이 일관하기 때문에 기관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2000선을 앞두고 있는 주식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 오늘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어떤 건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중국 관련주 본격적인 매수의 시점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은 비중 확대 시점이다, 최선호주는 금호석유다라고 주장이고요. 와운에서 황성화 전문가는 대형주 확대는 시기상조다, 내수 관련주는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는데요. 먼저 검색창에서 와우넷을 치신 이후에 접속하셔서 상단 중앙 메신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으신 이후에 로그인하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설문조사 창이 뜨니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먼저 정리부터 해보겠는데요.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비중 확대 시점이다라는 의견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증시 구도상에서 놓고 보면은,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대략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삼성전자 혹은 이제 내수주라든지 아니면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중국의 그 내수 성장과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 중심의 그런 구도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중국에서의 그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고요. 정권 교체 이후에
이제 내년도에서부터 본격적인 뭔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그 뭔가가 무엇인가를 좀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내년도 한 해를 안정보다는 좀 성장 쪽에 더욱더 좀 역점을 두는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이 역력하다라는 그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수 부양 한 가지만 가지고는 좀 안 된다라는 그 측면이 되겠고요. 해서 지금 중국 쪽에서도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도에 좀 인프라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좀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측면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투자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전에 뭐 한 두 달 정도 이전서부터 중국 쪽에서 이제 대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승인돼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게 본격적으로 실행으로 옮겨지지를 못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새로운 정권이 이제 안착이 되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부분들이 이제 실행이 된다는 그 측면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국 관련주들을 놓고 바라볼 때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이 있고요. 소비 관련주들이 있는데 올 한 해는 이 중국 소비 성장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미리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 기대감 부분들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하지만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실적이 워낙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외면을 받아왔었는데 이 종목군들이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이제 매수의 시점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황성호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는데요. 대형주는 비중 확대하기에 시기상조다. 내수 관련주는 반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네. 이게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내수 관련주도 대형주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대형주를 소비와 산업재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비산업재를 대형주, 코스피 업종군이라고 보고 내수 관련주는 지금까지 움직였던 뭐 화장품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데 예. 지금까지 경기 부양책이 중국 쪽에서 나오면서 하나 건드리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또 주택 경기를 자극시켜서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것은 지금까지 꾹 눌러왔습니다. 근데 지금 만일에 어떤 부양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감안하면서까지 부양책이 나온다면은 거래소 종목의 이제 산업 소재 관련주는 괜찮게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은 만일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 속에서 내수 확대라고 하면은 그 영향은 제한적으로 이제 끝나고 하루나 이틀 정도 이제 호재성 재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형주 종목보다는 아마 중형주 위주로 단기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아직은 좀 나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어떤 그 정책의 기조를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나왔던 그런 정책 기조보다는 더 나은 내년에 연초에 발표되는 그런 거시경제 목표치가 올해처럼 성장률을 묶어두고 내수 확대를 경기를 점진적으로 부양시키는 거라면은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반대로 이제 부동산이나 SOC 관련 투자, 간접 투자를 함으로써 어떤 실물 경기를 빨리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고 하면은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확실한 의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중국 관련주 과연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 저희가 계속해서 기다려보고 있겠습니다. 뉴스 잠시 확인한 이후에 논의 이어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의 고급차 판매 비중이 10%를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현대차가 올 들어 10월까지 유럽에서 판매한 승용차 24만 7천 대 가운데 중형차 이상은 2만 9천 대로 11.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현대차는 자사 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캐나다 선사 TK로부터 친환경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수주 선박은 길이 291m, 폭 46m로 17만 3천 세제곱미터의 LNG를 수송할 수 있으며 친환경 천연가스 엔진 등이 장착됩니다. 이번 계약에는 추가 옵션 3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수주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SK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로부터 우리 돈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정유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사우디 자장 경제도시 정유 공장에
핵심 설비를 만드는 공사로 오는 2016년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최강철 SK건설 사장은 내년 초까지 해외에서 5조 원이 넘는 신규 공사를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가계 금융자산의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금융위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과 예금, 보험과 연금, 채권 자산의 규모는 지난 3분기 말 기준 1,995조 원으로 전체 자산의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지난 2008년 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외 경기가 불확실한 데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내수 부진이 겹친 탓으로 풀이됩니다. 기업들이 직접 금융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전달보다 28% 감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1월 기업들이 주식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9조 8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27.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회사채 발행은 3조 8천억 원으로 41% 가까이 줄었고 금융채와 자산 유동화 증권도 각각 14%와 44% 정도 줄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회사채 발행이 줄었고 웅진 사태 이후 회사채 수요가 위축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이 지점수를 100여 개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증권사들의 국내 지점수는 1,68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개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39개로 가장 많은 지점을 줄였고 동양증권과 메리츠증권이 각각 20개와 11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연말을 기점으로 일부 증권사들이 조직 개편을 통해 지점 축소 계획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마켓 공감 오늘 이 시간은 중국 관련주 과연 본격적인 매수의 시점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요.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근본적인 사항 중국의 경기 문제도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죠. 일단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중국의 HSBC 제조업 PMI 속보치가 전월의 확정치 대비해서 상승을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의 경기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회복이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황성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기보다는 일단 그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연말에 지금 이게 올라오는 것은 이제 내년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아마 그 연말 랠리로 인한 내년의 기저효과가 좋게 나타날 것이다. 이제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강한 것으로 보여지겠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면은 일단 내년도 경제 이제 목표치를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아직 단기적인 바닥을 찍었다고 좀 보긴 무리가 있고 일단 그 지수 관련해서는 중국 쪽이 그동안 어떤 시장으로서 역할을 했냐면은 그 값싼 물건을 싼 노동력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주는 어떤 효과로서 시장을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약간 소비재 시장으로 이제 시장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일단은 중국 지수가 단기 바닥을 찍었다고 논하기보다는 글로벌 경기를 좀 더 주목해 주시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확실히 해야 될 게 중국의 지수만 놓고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말씀해 주신 건가요? 지수를 봤을 때는 단기적인 바닥권에서 반등 구간은 맞지만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지는 아직 정책 기조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만일에 SOC 투자 같은 말씀드렸지만 사회 간접 시설재 도로나 건설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건설 경기를 일으킨다면은 저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움직임이 아직 나온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이죠. 그래도 경기는 좀 바닥을 찍었다고 보시나요? 네, 단기적으로 바닥은 이미 확인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정책을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경제 공작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도 내년 키워드로 개혁이라든지 성장, 도시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한 해를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일단 안정보다는 성장 쪽에 방점을 두는 어떤 모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그 측면이
중요하게 와닿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그 근저에는 현재 중국에서의 뭐 이제 CPI라든지 여러 가지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 지표들이 좀 안정화 단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워낙 전 세계 경기가 암울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중국의 최대 수출처가 이제 유럽이거든요. 유럽 쪽에서 경기가 살아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까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그 모습이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3개월 연속으로 이 제조업 PMI 지수가 50을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중국 경기 자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도 제조업 경기가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불씨를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시점에 왔다라는 그 얘기가 되겠고 거기다가 이 정권 자체가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강하게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까지 확보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좀 적기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러한 어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까지 같이 이어질 수가 있고 그 인접 국가들의 경기를 같이 좀 끌어올려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이제 호재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그 측면으로도 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 경제공작 회의 결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의 의견도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관련주 과연 본격적인 매수 시점인가 비중 확대 시점이다라는 의견을 53%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인프라 관련주의 비중 확대는 시기상조다. 뇌수 관련주의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에 7%가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거의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도움 말씀 또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내수 관련주는 너무나 많이 올랐다. 인프라 투자 관련주를 앞으로 더욱더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더욱더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덧붙여 주시고요. 최선호주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소재 자본재 이쪽 영역이 되겠습니다. 뭐 화학, 철강, 뭐 건설, 기계 이런 쪽 영역이 대표 주자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 모두 다 이 중국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전개가 되어 왔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들 종목군들이 아직까지 최악의 상황을 이제 통과를 했느냐 아니냐 하는 그 여하에 따라 달려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최악의 상황은 통과했다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미리서부터 이제 기관들 수급 혹은 외국인 수급이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독에서 워낙 좀 이 물이 많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다시 물을 좀 채워 나가는 그런 수급 구도상에서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들의 수급 구도는 지속적인 어떤 이제 매수 수급이 형성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어떤 이제 핵심 주자로서 종목을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금호 석유를 대표적인 주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증설 효과로 인해서 영업 실적의 개선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합성 고무 쪽에서도 그 수요가 중국 쪽에서의 그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파른 어떤 실적에서의 그 회복세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걸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탑픽성의 그런 종목으로 그렇게 충분히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이제 넘어갔다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금호 석유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인프라 투자 관련주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 네네. 내수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나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해주셨거든요. 네네. 탑픽 종목 어떤 거 제시해 주시겠어요? 탑픽 종목으로 보면은 차이나 그레이트 중국 증시 상장 종목인데요.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중국 시장 내 그 생활 패턴이 좀 더 고가품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는데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약간 그 중저가 이미지에서 이제 중고급으로 끌어올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이 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중국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원양 자원의 급락으로 인해서 어떤 신뢰도가 좀 떨어진 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종목들은 좀 견조하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화장품 관련주 같은 그런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평가한다면 약간 고평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좀 기관의 매물에 흔들리게 있지만은 중국 증시가 모멘텀을 발휘한다면은 아마 그 전통적인 중국주가 한번 지금까지 못 올랐기 때문에 한번 그 뒷심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중국 기업을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와운에서 황성호 전문가, SK증권 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